안녕하십니까. 무선설비 산업기사 실습을 맡고 있는 장호경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検知기 세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어, 제일 위에 있는 장비가 오실로스코프, 가운데에 있는 게 펑션 제너레이터, 맨 밑에 있는 게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간단하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이고, 테스트 포트, 채널 1 프로브를 테스트 포트에 같이 묶어 놨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파형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오실로스코프를 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설정 기능을 몇 가지는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잘못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시험의 당락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열심히 하던 여러분들의 선배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에서 보시면은 요 반전, 맨 밑에 있는 반전을 오프를 해놔야 합니다. 반전을 오프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제 위아래가 뒤바뀌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반전을 오프를 하지 않아 가지고 뒤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하다가 IC를 태워 먹어서 전원을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거꾸로 준 거죠. IC를 태워 먹어서 결국에는 시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 확인을 꼭 하시고 테스트를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채널 1 메뉴,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오네요. 이 5가지에 대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커플링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AC가 있고 접지가 있고 DC가 있네요. 이거는 반드시 DC로 두십시오. 지금 현재 테스트 포트를 물려놨는데 이렇게 그라운드, 여기 이 1이라고 써있는 이 지점이 이제 0V 라인입니다. 0V 라인인데 이 0V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플러스 쪽으로 전원이 나오고 있죠. 신호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거를 AC로 바꿔버리게 되면 AC 성분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0V 전위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스윙하는 그런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와 DC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DC는 AC에다가 어떤 옵셋 값을 더한 게 바로 DC 성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실 때는 반드시 DC로 놓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대역 제한은 오프를 하셔도 상관없고 20메가로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것을 놓으시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전압 눈금은 보통으로 해 놓으십시오. 보통으로 하지 않고 미세 조정으로 해 놓으실 경우에는 아주 조금씩만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0.2, 아주 조금씩만 변하게 되죠. 0.2V, 0.4V 단위로, 0.04V 단위로만 변화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정으로 놓고 보시면은 2에서 5V, 3V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보통으로 놓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는 곱하기 10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10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포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이 프로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하시겠죠. 이렇게 잡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쓰시는지 많이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대고 있다 보면은 이 버튼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이 내려가면은 곱하기 1배로 바뀝니다. 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곱하기 10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브는 곱하기 1로 해놓고 여기 세팅은 곱하기 10으로 하게 되면은 10배만큼의 값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께서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곱하기 1로 놓고 설정을 하시는 게 마음도 편합니다. 그래서 프로브도 곱하기 1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값도 곱하기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곱하기 1, 여기 설정값도 곱하기 1, 여기 프로브도 곱하기 1,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여기 테스트 포트에서 5V에 1kHz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5V에 1kHz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한 칸에 2V니까 두 칸 반이면 5V가 되겠네요. 그래서 피크 투 피크 5V의 신호가 나오고 있고, 주파수는 1kHz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커플링은 DC, 대역 제한 상관없고, 전압 높음은 보통, 프로브는 곱하기 1. 그 다음에 5번째, 반전. 반전은 무조건 오프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반전을 ON을 하게 되면은 신호가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0V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그냥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원래 아까는 이제 플러스 쪽에서만 신호가 있던 것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다 옮겨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뒤바뀌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IC에 거꾸로 전원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전은 무조건 꺼주셔야 합니다. 요 5가지만 설정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채널 1에 대한 테스트 확인 값이고요. 채널 2에 대한 확인 값도 똑같이 하십니다. 커플링은 DC, 대역 제한 상관없고, 전압 높음 보통, 프로브는 곱하기 1로 하시고, 반전은 오프. 그래서 또 똑같이 2V로 하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 포트에 같이 또 물려 보시면은 신호가 같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작죠. 신호가 1번하고 2번하고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겹쳐서 나와야 하는데 신호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는 거니? 바로 우리 프로브가 지금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정은 곱하기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굉장히 작게 나왔던 거죠. 이거를 다시 곱하기 1로 바꾸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서로 겹치게 잘 나오게 되면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테스트 포트에 5V 신호가 나와야 하니까 지금 한 칸에 2V, 한 칸에 2V죠. 2V인데 두 칸 반이니까 5V가 되는 거고, 1kHz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인만 채널 1과 채널 2에 대해서 이렇게만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인 안 하시면은 나중에 시험 열심히 봤던 그 결과물들이 다 엉망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리에 앉자마자 오실로스코프의 이 상태 확인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원래는 여기에 깨끗한 구형파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좀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틀어져 있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긴 한데 제가 극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좀 한번 안 바뀐다. 두 개 반, 세 개. 이게 움직였냐? 전혀 안 움직이네. 아까 맞췄는데 이래 엉망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 신호가 나오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신호가 삐쭉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와서 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는 여기 그 프로브에 이쪽 포트에 보시면 요거 가지고 봉투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홈을 잘 맞추시고 난 다음에 살짝 조금씩 돌리다 보면은 이게 움직일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반듯하게 나올 때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C 값을 이 프로브에 있는 캐패시터 값을 약간 조절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펑션 제너레이터 출력과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를 같이 연결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9kg, 10kHz 정도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우선 펑션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요거 가변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 밸브 같은 경우에 밸브라기보다도 조그 셔틀, 어쨌든 가변장 성분인데, 요거는 이제 주파수를 변경을 하는 거죠. 이제 이쪽은 많이 움직이는 이제 콜스 버튼이고, 이쪽은 이제 미세하게 움직일 때 쓰는 파인 버튼입니다. 주파수를 변경하는 거고, 이쪽에 이제 녹색 단추는 전원 버튼이고, 여기에서 이제 레인지 버튼이 1Hz에서부터 1MHz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파수와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2kHz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1km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미세 조정으로 2km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날로그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파수는 레인지를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콜스와 파인 버튼으로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맨 끝에 있는 펑션에 이게 구형파, 이거는 삼각파, 이거는 정연파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버튼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두 가지 버튼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있는 버튼은 다 눌러주시고, 버튼을 4개를 다 눌러주시고, 첫 번째, 세 번째 버튼은 제일 작은 값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버튼을 다 누르고 제일 작은 값으로. 첫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듀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듀티를 바꿀 수는 있는데, 나중에 듀티를 바꾸는 방법이 그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듀티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듀티를 변경하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두 번째 버튼만 이렇게 당겨서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버튼은 이 당겨서 옵셋을 조절합니다. 옵셋이란 게 뭔 거니?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가는 건데, 지금은 레벨이 너무 커서 그런지 잘 옮겨가질 않네요.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이거 시험한다고 DC로 놔야죠. 그래서 이 옵셋이라는 게 뭔 거니? 이렇게 신호가 위 아래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를 옵셋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플러스 옵셋을 주는 거겠죠. 얘는 마이너스 옵셋을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옮겨 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잘 맞추면은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버튼은 당겨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옵셋을, 내가 원하는 옵셋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거의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누른 상태에서 제일 작은 값으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버튼은 앰플리튜드입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키우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펑션 제너레이터의 전체적인 기능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우선은 채널 1과 채널 2가 있습니다. 채널 1과 채널 2가 있는데, 각 채널 1에 대해서 커런트와 볼티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런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9시 방향으로 맞춰 주십시오. 무조건. 채널 2도 커런트는 9시 방향으로 맞춰 주십시오. 이 정도 커런트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렇게 맞춰 놓으셔야지
IC가 타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3시 방향 이상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100% 태워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집에서 시험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커런트는 무조건 9시 방향으로 맞추고 시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건 모드 설정인데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리즈 패러렐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할 때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각각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것든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얘는 가급적 건들지 마십시오. 시험하는 도중에 궁금하다 그러면 이걸 막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독립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두 개 다 튀어나오게 하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볼티지를 가지고 이제 볼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걸 출력을 꺼버리면 출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표시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출력을 넣어줘야 전압이 표시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압 5V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 이쪽에는 5V의 전압이 쭉 나와야겠죠. 우리 오실로스코프를 다 맞춰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진짜 5V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 2V, 한 칸당 2V죠. 두 칸 반이니까 5V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요거를 좀 더 재미있게 보려면은 주기, 주파수, 첨두치, 평균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류니까 평균치를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4.99V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매저 버튼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고 신호원은 이거고 여기에서 상승 시간 RMS를 한번 볼까요? 주파수, 주기, 평균치, 첨두치, 시료치가 RMS니까 시료치는 5.07V, 평균치는 4.99V.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널도 설정할 수가 있고 항목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저 버튼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토셋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토셋은 가급적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압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최하로 낮추면 0V가 되겠고 좀 더 올리면은 이제 5V, 7V네요. 지금은 우선은 안전을 위해서 5V 정도로 맞춰주고요. 이제 채널 1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플러스 전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채널 2도 플러스 전원을 쓴다 그러면은 그림처럼 마이너스 쪽에 검은색, 플러스 쪽에 빨간색이 해서 같은 색끼리, 그러니까 검은색은 검은색, 전위가 낮은 것끼리 다 물려야 하는 거죠. 전위가 낮은 것끼리 물려주고 그 다음에 전위가 높은 거 여기서는 채널 1은 5V, 여기 채널 2는 만약에 8V를 맞췄다 그럼 여기 이쪽 채널 2의 빨간색은 8V가 되는 거고요, 채널 1의 빨간색은 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됩니다. 장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제 손에 이게 채널 1인데 채널 1은 5V가 나오고 있고 채널 2는 8V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압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까요? 마이너스 전압을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압을 만들 때는 채널 1의 5V라는 뜻은 빨간색이 더 높은 거예요. 플러스 쪽이 전압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 검은색보다 5V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5V니까 빨간색이 검은색보다 5V가 높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8V라고 돼 있잖아. 그럼 빨간색이 검은색보다 8V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높은 쪽이니까, 플러스가 높은 쪽이니까 항상. 그래서 8V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V는 어떻게 만드느냐? 마이너스 8V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검은색은 빨간색보다 8V가 낮은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0V보다 낮은 마이너스 8V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검은색하고 이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같이 묶어버리면 이게 0V가 되잖아요. 이게 0V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는 이 0V보다 몇 V가 낮죠? 8V가 낮은 거죠. 8V가 낮은 거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V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0V가 되는 거고, 여기는 5V가 높으니까 플러스 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빨간색하고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거를 기준 전위로 쓸 거예요. 이 기준 전위로 쓰는데, 이거는 멀티미터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스코프로 확인을 해도 되는데, 숫자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기준 전이가 되는 0V 라인, 이거는 검은색으로 연결을 해놓고, 아까 오른쪽 1번 채널 이거는 5V가 높으니까 플러스 5V가 나와야겠죠? 네, 5.1V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2번 채널의 이 검은색은 빨간색보다 8V가 낮다고 했죠? 그러면 8.2V가 낮으니까 한 마이너스 8.2V 정도가 나와야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8.26V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0V 전위를 어떤 걸 쓸 건지를 결정을 먼저 하시면 돼요. 우선 플러스 쪽이 편하니까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 이 검은색을 0V 전위로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하고 같이 묶어 주시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케이블의 여분이 더 없으시죠? 없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은 어쨌든 요 검은색이 0V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빨간색을 0V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는 0V가, 가운데에 끼리는 다 0V가 되고, 이쪽에 있는 검은색은 빨간색보다 8V가 낮으니까 마이너스 8V가 되는 거겠죠. 이쪽에 있는 빨간색은 검은색보다 5V가 높으니까 플러스 5V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파워 서플라이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실제 브레드보드에다가 회로를 꾸며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